아침 8시 30분 컴퓨터를 켜자마자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이메일이 있고 오늘 작성해야 할 문서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글도 준비해야 하고 유튜브 영상 주제도 정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이럴 때 챗GPT를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해주는 업무 비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챗GPT로 실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문장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수정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챗GPT에 이렇게 입력해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메일 답장, 회의 준비, 블로그 글 작성, 유튜브 대본 검토, 운동 1시간입니다. 중요도와 예상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챗GPT가 해야 할 일을 중요도와 시간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끝내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집중력이 가장 좋습니다. 글쓰기처럼 생각이 필요한 일은 오전에 배치하고 간단한 확인 작업은 오후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챗GPT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춰 일정을 다시 구성합니다. AI가 만든 일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만 있던 일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20분씩 고민하던 사람이라면 이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이제 긴 자료 하나를 읽어야 합니다. 기사나 보고서가 너무 길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챗GPT에 요약해줘라고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요약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아래 자료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5문장으로 요약해주세요. 핵심 주장, 중요한 숫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을 따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단순히 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보여줍니다. 자료를 블로그 작성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블로그 글 작성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원문의 핵심 내용과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사실과 의견도 따로 표시해 주세요. 이 요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요약만 믿고 글을 쓰면 사실과 해석이 뒤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은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이지만 중요한 숫자나 인명, 날짜와 정책 내용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이메일 한 통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은 머릿속에 있지만 어떤 표현으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럴 때 챗GPT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거래처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이 하루 늦어질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핑계처럼 보이지 않게 사과하고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보내겠다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정중하지만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상황에 맞는 이메일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길다면 다시 처음부터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용은 좋지만 절반 길이로 줄여주세요. 사과 표현은 한 번만 사용하고 자료 전달 예정 시간을 눈에 잘 띄게 작성해주세요.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답변을 기준으로 길이와 말투, 핵심 내용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임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단체 메시지를 작성해주세요. 부담을 주지 않는 말투로 쓰고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AI가 만든 문장을 확인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말투로 조금 다듬으십시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AI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 중에는 여러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과 단순한 의견이 섞이기 쉽습니다. 회의 내용을 그대로 챗GPT에 넣고 정리해줘라고만 하면 또 하나의 긴 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청해 보십시오. 아래 회의 메모를 정리해 주세요. 회의 목적, 결정된 내용,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 담당자별 해야 할 일, 완료 기한으로 나누어 주세요. 예를 들어 회의 메모에 김 부장은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확인하고 박 대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디자인 초안을 준비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챗GPT는 이를 담당자와 기한이 보이는 형태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내용에서 담당자나 날짜가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지 말고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이 문장을 추가하면 AI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채워 넣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챗GPT는 문장을 잘 정리하지만 회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된 내용과 제안된 내용을 마지막에는 사람이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빈 문서 앞에서 처음부터 글을 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도 커집니다. 이때 보고서를 통째로 써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뼈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십시오. 온라인 홍보 성과를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지난달 성과와 다음 달 개선 계획을 책임자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필요한 목차를 5개 항목으로 만들어주세요. 목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제가 어떤 자료와 숫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 목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방문자 수, 조회수 변화, 광고비, 성과가 좋았던 콘텐츠, 개선할 부분처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뒤에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만들지 말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가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 주세요. 이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AI에게 보고서를 맡긴다고 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챗GPT는 문서의 구조와 표현을 도와주는 도구이며 보고서의 사실과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전 업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정 정리, 긴 자료 요약, 이메일 작성, 회의 정리, 보고서 초안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많은 일을 AI에게 떠넘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과 기준을 정하고 AI가 반복되는 정리와 초안을 도왔다는 데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방법을 블로그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이제 블로그에 올릴 글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챗GPT에 블로그 글 하나 써줘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누구를 위한 글인지 무엇을 알려주려는 글인지 분명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독자와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초보자를 위한 글이라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보자를 대상으로 챗GPT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용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 5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챗GPT는 작성자 입장이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줍니다. 질문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글의 순서를 요청합니다. 이 질문들을 자연스러운 학습 순서로 배치하고 도입, 실습, 주의사항, 마무리로 나누어 글의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서 바로 전체 글을 쓰게 하지 않고 목차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차가 잘못되면 전체 글도 잘못된 방향으로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빠진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글을 쓰기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가 마음에 든다면
이제 본문을 요청합니다. 각 항목을 짧은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설명 뒤에는 실제 입력 예시를 넣고 주의할 점은 별도의 문단으로 표시해 주세요.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초안이 완성되면 자신의 경험을 반드시 추가하십시오. 처음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개인적인 조언을 더하면 글은 단순한 AI 초안에서 여러분만의 콘텐츠로 바뀝니다. 오후 3시 유튜브 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 대본은 블로그 글과 다릅니다. 블로그는 독자가 멈춰서 다시 읽을 수 있지만 영상은 한번 지나간 설명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문장이 더 짧고 귀로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챗GPT에 이런 조건을 알려주십시오. 챗GPT 초보자를 위한 5분 분량의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 주세요. 글을 읽는 문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설명하는 말투로 작성해 주세요. 한 문장은 짧게 쓰고 전문 용어가 나오면 바로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전체 대본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먼저 영상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가 처음 15초 안에 왜 이 영상을 봐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입 문장 3가지를 만들어 주세요. 3가지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선택한 뒤 나머지 대본을 이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한 통을 쓰는데 20분씩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챗GPT를 이용해 3분 안에 정중한 이메일 초안을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시청자의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대본을 받은 뒤에는 실제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문장도 입으로 읽으면 길거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챗GPT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본을 실제로 읽기 편하도록 다듬어 주세요. 숨을 쉬어야 할 위치마다 문단을 나누고 한 문장이 너무 길면 2문장으로 분리해 주세요. AI는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목소리의 속도와 감정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조정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힙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이디어를 줘라고만 요청하면 너무 흔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현재 상황과 이미 만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AI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가입법, 무료와 유료의 차이, 질문하는 방법, 블로그 작성법을 다뤘습니다. 기존 영상과 겹치지 않으면서 초보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주제 10개를 제안해 주세요. 결과를 받은 뒤에는 주제별 차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0개의 주제가 서로 겹치지 않는지 검토하고 비슷한 주제는 하나로 합쳐주세요. 또는 반대 의견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이 주제들이 조회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는 이유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칭찬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과 약점을 함께 물어봐야 더 현실적인 기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동안 챗GPT가 여러 답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답변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장으로 틀린 내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정보, 법률과 세금, 의학, 투자, 제품 가격, 정책과 일정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챗GPT의 답변을 검토할 때는 이런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내용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문장을 따로 표시해 주세요. 숫자, 날짜, 인물 이름, 정책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목록으로 정리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확실한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 주세요. 하지만 AI에게 스스로 검토를 요청했다고 해서 완전히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와 원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챗GPT를 사용할 때는 3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초안을 만든다.
의심되는 부분을 찾는다. 중요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다. 이 습관이 있어야 빠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챗GPT를 이용해 일정을 정리하고 긴 자료를 요약하고 이메일과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구조를 만들었고 블로그와 유튜브 콘텐츠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새로운 관점을 찾는 방법도 살펴보았고 AI의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하루 만에 완벽하게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이메일 작성이 어렵다면 일주일 동안 이메일 초안에만 사용해 보십시오.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제목과 목차를 만드는데 먼저 활용해 보십시오. 유튜브를 만든다면 도입 문장 3개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활용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작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나만의 AI 업무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작업 하나를 AI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는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오후 2시에는 콘텐츠의 목차를 만듭니다. 업무를 마치기 전에는 오늘 만든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하면 챗GPT를 사용할 때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질문을 메모장에 저장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만들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넣어주세요. 긴 문장은 짧게 나누어 주세요.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먼저 질문해 주세요. 이런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질문 뒤에 붙이면 결과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챗GPT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명령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나온 결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해 모든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업을 줄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시작을 빠르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제대로 활용해도 한 달이면 여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족과 대화하고 운동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를 배우는 진짜 목적은 더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 지금 바로 직접 입력해 보십시오.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루 30분씩 AI를 공부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쌓는 방법을 실제 학습 계획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